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매일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체질이 원래 잠이 없어도 괜찮은 편이에요. 5시간 정도 자면 충분하죠. 더 자면 오히려 피곤하던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흐릿해진 느낌. 단순한 피로? 아닙니다. 이건 수면 부족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면 부족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죠.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 실제로 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특히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제한하는 생활을 지속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최대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과학적 보고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나는 잠을 얼마나 자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살다가 진짜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시간입니다. 수면을 줄이는 건 이 모든 복구 시스템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특히 주중에는 5시간 자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생활, 새벽 2시 넘어 잠드는 야행성 습관,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카페인에 의존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면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수면은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충분히 자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면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일찍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잠을 제대로 자야만 하는지, 어떻게 자야 내 몸과 뇌가 회복되는지, 그리고 중년 이후 수면 장애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려면 오늘 밤 수면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에 대한 핵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뇌와 몸은 아주 복잡하고 치밀한 과정을 거치며 회복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수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룻밤의 수면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에 1단계 얕은 잠이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졸음운전 상태처럼 약간의 자극에도 깨어나는 상태예요. 그 다음은 2단계 안정화된 수면. 이때부터는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뇌파가 느려지며 몸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깊은 잠, 즉 3단계 수면입니다. 이 3단계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기억 정리, 성장 호르몬 분비, 신체 회복, 면역력 강화 같은 핵심 기능이 이때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2단계에서는 뇌파가 매우 크고 느려지기 때문에 뇌가 정말 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렘 수면, 일명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고 전날의 감정적인 경험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수면 사이클은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걸리고 하룻밤에 3번에서 5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가장 깊은 수면, 3단계 수면은 수면 초반에만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 잠들어야 한다고. 왜냐면 이 깊은 잠은 자정 이전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어서 늦게 잘수록 이 중요한 회복 단계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나는 매일 5시간 자는데도 괜찮던데요? 피곤해도 참으면 되죠.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수면 부족은 몸과 뇌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라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미만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우울증,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수면 부족은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의 연결을 약화시키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시켜요. 그래서 잠을 덜 자면 과식하게 되고 몸은 회복되지 않아서 더 피곤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또한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뇌는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기 시작하죠. 잠을 줄일수록 뇌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늦게 자는 습관 정말 괜찮을까? 나는 야행성입니다. 새벽 2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절대 건강한 수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면은 수면 초반, 즉 우리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들어야만 나오는 수면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새벽 2시에 잠들게 되면 그 중요한 회복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게다가 생체 리듬, 즉 우리 몸 안의 시계는 지구의 자전과 맞춰져 있습니다. 햇빛이 뜨고 지는 리듬에 맞춰 호르몬이 분비되고 멜라토닌도 어두워질 때 분비가 시작되죠. 그런데 야간까지 불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이 시계가 엉망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오래 지속하면 아무리 길게 자도 몸이 피곤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중년 이후 수면 장애, 그 원인과 해결법.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더 짧아지고 자주 깨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특히 45세 이후의 남성들이 많이 호소하는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잠들기는 쉬운데 자꾸 깨요. 3시간 자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2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밤새 자는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이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수면 유지 장애 혹은 수면 호흡 장애일 수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술, 카페인, 스트레스, 체중 증가, 근육 이완 등으로 인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산소 부족을 느껴 계속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문제는 환자 스스로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이 막혀 깨고 그때 화장실을 가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양압기 치료나 생활습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술과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낮추는 주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한잔하면 잘 자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잠은 드나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곤함은 더 쌓이고 회복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면을 회복하는 실천 방법.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잠을 잘 자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취침 시간을 앞당기세요.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잠들기를 목표로 하세요. 그 시간대가 깊은 수면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입니다. 둘째, 아침에 햇빛을 꼭 쬐세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햇빛을 10분에서 15분 쬐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리셋되고 그날 밤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밤 8시 이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밝은 LED 조명은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도 가급적 줄이세요. 넷째, 카페인과 술은 멀리하세요. 카페인은 늦어도 취침 10시간 전, 술은 가능한 한 끊는 것이 수면 회복에는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스마트워치로 수면 패턴을 체크하세요. 수면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나의 수면 습관이 얼마나 일정한지, 깊은 잠은 나오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잠은 줄여도 된다는 말은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을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손상된 몸과 뇌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복구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시간. 말 그대로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바빠서 습관이라 괜찮을 줄 알았으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줄이고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으면 푹 잘 텐데. 이 말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카페인으로 버티며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든 일어나겠지 하며 침대에 눕는 삶. 하지만 그런 습관이 몇 년 쌓이면 몸은 변하지 않아도 뇌가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짜증, 의욕 저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그리고 치매라는 무서운 이름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수면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루틴으로 만드는 것.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돈을 관리하든 잠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깊게 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다음의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수면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면은 11시 이전에 시작해야 깊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깊은 잠은 수면 초반에만 나오기 때문에 늦게 잘수록 회복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둘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몰아자거나 그때그때 다른 시간에 자면 우리 뇌는 언제 회복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져요. 셋째, 커피와 술은 줄이고 아침 햇빛과 저녁 어둠을 생활에 초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수면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한데도 억지로 버티는 습관, 잠이 부족한데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잠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에 투자해보세요. 그것이 10년 뒤의 나. 치매 없이 건강한 뇌. 병원에 덜 가는 삶. 매일 아침 맑은 정신과 웃음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수면 루틴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몇 시에 주무실 건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